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다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군사적 약점을 크게 보완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려 보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성명을 내고 이란이 보복성 공격을 성공적으로 가해 이스라엘 정권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이란은 미국에 뺨따기를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도 하메네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하메네이의 생명을 이스라엘로부터 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중국이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주중 이란 대사 파리즈는 이란이 가장 어려울 때 중국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란 페르시아만에 정찰선 2척을 파견해 미 함대를 견제했고 베이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파리즈 대사는 이란과 중국이 4천억 달러 규모의 양국 합작 프로젝트를 추동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J-10C 전투기 400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10 400대라고 하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담으로 흘릴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방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도 연간 생산 능력이 100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미국을 초월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035년 정도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추정들은 엉터리입니다. 당장 J-20만 해도 동북아의 F-35 전력을 합친 것을 압도합니다. 중국의 방산 능력은 고작해야 F-35 몇십 대 생산도 버거운 미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거래가 성사되면 이란의 전투기를 단기간 안에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J-10은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프랑스제 라파를 보기 좋게 격파한 공중전의 총합니다. 그리고 양이 고칠입니다. 400대 J-10은 F-4 팬텀, F-14 톰캣, F-5 등 썩은 전투기로 구성된 이란 공군을 재건해 F-16, F-15, F-35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공중 우위를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전쟁에서 미국은 전 세계 사드 시스템의 15에서 20%를 사용했으며 그 비용은 8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뉴스위크 등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200만에서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제조사인 럭히드 마틴은 매년 50에서 60개의 미사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쉽게 고갈분을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이 주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7개 사드 포대 가운데 이스라엘에 2개 포대를 배치했었습니다. 6월 13일에 시작된 12일간의 전쟁에서 이란은 엄청난 수의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전역의 목표물을 초토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가 이란의 저고도 파사체나 파타-1과 같은 초음속 탄도미사일에는 별 쓸모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5월 예멘군이 점령지를 향해 팔레스타인-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사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12일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약 120억 달러의 직접적 손실을 입었으며 총 손실액은 잠재적으로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실에는 군사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지불금, 인프라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옷 아흐로노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정권의 재정은 이미 220억 셰켈, 64억 6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전에 100억 셰켈, 나중에는 300억 셰켈을 요청한 데 이어 이제 무기 공급을 재보급하고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400억 셰켈, 117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산 적자는 가자 전쟁 동안 이미 누적된 적자에 더해 전쟁 비용 조달 문제로 인해 약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경제 일간지 칼칼리스트는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과 테헤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루 7억 2,500만 달러씩 모두 5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마커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만도 이미 50억 셰켈, 1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 15,0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호텔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숙박 비용만도 1억 셰켈, 2,9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붕괴된 건물이 재건될 때까지 수백 또는 수천 가구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는 장기 거주자입니다. 이스라엘 하이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상기금에 4만 1,000건 이상의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3천 건은 건물 피해에 대한 청구였고 8천 건 이상은 차량, 재산 피해와 관련된 청구였습니다. 약 2만 6천 건에 달하는 대부분의 청구는 텔아비브 주민들이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내부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을 완화하고 긴급한 군사적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원조 또는 대출의 형태로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238명이라고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이 사상자 통계를 검열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